예, 모두를 위한 디자인 학교, 디자인 원리와 기획을 배우는 웹포스터 카디뉴스 디자인 드디어 이제 3회차입니다. 3회차이긴 하지만 매주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 꽉 차게 진행되어서 그리고 매주 과제까지 있어서 결코 짧지는 않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3회차까지 과제도 올려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지금 컬러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도 컬러에 대해서 조금 보완한 내용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빠르게 훑어보고 오늘 이제 예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복습할 내용은 많은데 컬러가 좀 어려워서 컬러 내용을 좀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칙상 색 배합 노하우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먼저 색의 메인 색상을 찾는다. 메인 색상 하나를 찾아본다. 그리고 이제 보조 색상을 추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인트 색상을 추가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말은 되게 간단하죠. 음, 그런데 색 배합이라는 게 저희가 오늘 다룰 타이포그래피보다도 사실은 어려운 게 맞아요. 디자이너들도 색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수정을 하거든요. 사실 디자이너들은 시안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색을 하나의 디자인을 하더라도 네, 다섯 번, 뭐 열 번까지도 색을 바꿔가면서 계속 조절하면서 최적의 색상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찾은 최적의 색 조합을 보여드리는데 내가 막상 실습을 하거나 내 컨텐츠로 내용을 바꿔서 올리거나 이미지만 변경되면 색이 또 그 색이 안 어울려요. 원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요소만 바뀌어도 전체 영향을 끼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좋아 보이는 게 내 거에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그걸 한번 실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디자이너들처럼 시안을 10개씩 만들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방법을 찾긴 하겠지만 이 방법이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내가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메인 색상 찾고 보조 색상 추가하고 포인트 색상 추가한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포인트를 넣는 건 나중에 하자. 근데 이 포인트를 넣는 걸 나중에 하자는 걸 내가 명심해 두지 않으면 메인 색상 찾자마자 포인트를 찾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심하거든. 심심하니까 일단 자극을 주려고 막 이것저것 이제 누르기 또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인 색상 하나만 찾고 그 색상으로만 디자인하는 연습. 이게 안정화가 되면 보조 색상을 추가하고 이것까지도 다 이것만으로도 괜찮아 보여. 그러면 이제 포인트 색상 아주 조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베이스 깔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컬러 조금 추가하고 아이섀도우나 반짝이 같은 거 좀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색상을 찾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메인 색상 찾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은 내가 가진 컨텐츠의 브랜드 색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사다리는 이런 밝은 파란색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 속에서나 홈페이지나 명함 같은 곳에 이 색을 쫙 깔아요. 네, 깔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한 녹색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었죠. 뭐 요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응용이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 있습니다. 이제 사다리에서 한 작업인데 아모레 퍼시픽의 뷰티풀 라이프라는 이제 하위 브랜드의 성과 연구 보고에 이 색상을 적용해서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간 이 노란색이 그 보조 컬러라고 할 수 있겠죠. 보조 컬러 또는 포인트 컬러 뭐 딱 용어가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서브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컬러 아이덴티티가 생겨서 이 색상의 메인 색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작업들이 브랜드 컬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브랜드와 상관없이 소소한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이미지의 색상을 활용해 보자. 이미지 색상을.
이런 이미지는 이제 무료 소스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작업한 색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색상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디자이너가 수십 번 바꿔서 만들었듯이 이걸 올린 사람들도 이미 이걸 수십 번 만들어서 나름대로 검증이 된 색상 배합을 올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잘 활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컬러를 추출해서 내가 메인 컬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컬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걸 써야 돼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번째 예시도 어제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소스죠. 여기도 보면 이 일러스트 자체가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일러스트 자체에서 쓰고 있는 메인 컬러가 있어요. 이런 어두운 민트색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글자와 테두리에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전체적인 통일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스에서 색상을 추출해서 쓰면 간을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소스를 내가 무시하고 또 새로운 색상을 창조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또 세 번째 방법은 품 세트와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이제 과제 올려주시거나 질문 올려주신 분 중에서 이제 이런 이미지 색에서 추출해서 사용해봤는데 또 내 거에 적용하니까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이쁜데 내 디자인에 적용하면 이 색상이 또 안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색상이라고 하면 꼭 이 색, 이 색, 이 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의 색 계열 있다. 온화한 색이면 요 정도의 채도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색을 딱 찍어서 이 색만 써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맞습니다. 내용에. 그래서 똑같은 레이아웃이지만 이제 그림책 낭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어울리는 밝은 색 컬러를 전반적으로 사용해보자 이렇게 한 거고 세계문학 낭독은 성인 위주의 좀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저채도의 갈색 계열을 사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고 컬러 컨셉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셔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만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색상이 하나가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노란색 정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나는 이 카드뉴스의 메인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색 배합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이 사이트에서 그때 알려드렸는데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면 비슷한 컬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컬러 조합에서 색을 가져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을 가져와 봤어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색이 예뻐서 비슷해서 조합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 색은 예쁜데 이제 내 내용이 안 맞고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이럴 때 제가 말한 건 색을 막 이리저리 바꾸지 말고 이 색 자체에서 좀 어둡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 이렇게 해서 좀 어둡게 톤을 높여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했더니 이거와 이거의 면과 면은 예쁜 조화지만 결국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럴 땐 마찬가지로 글자색을 뭐 진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글자색을 진하게 했더니 좀 산뜻해 보이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어서 해볼게요. 아,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밑에 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색톤을 조절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 칩을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의 바운더리 안에서 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한 번에 안 돼요. 그 디자인이라는 게 시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는 이 색을 넣었잖아요. 이 색을 넣고 여기는 또 다른 색을 해볼게요. 뭐, 이 색을 했는데 이게 안 어울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여기는 조금 더 진한 게 낫겠다. 이렇게 가볼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여러 개 복사해서 만들고 있죠. 그럼 여기는 바탕을 그냥 아예 한번 이건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반전시켜볼까? 여기는 이렇게
여기를 반전시켜 볼까? 반전도 나쁘지 않겠네.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을. 이렇게 여긴 반전, 여기 흰색도 반전. 네, 여기는 오히려 어두운 색.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그러면 아,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렇게 좀 다시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상하다. 그럼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를 픽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에서 여러 번, 수십 번 바꿔봤자 이 시안 하나에서 수십 번 바꿔봤자 못 골라요. 결국 비교하면서 고르는 거라서 내가 바꾸는 것마다 시안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지우지 말고 옆에다가 이렇게 누적시켜 놓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딱 추려졌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고르고 한두 개에서 다시 또 이제 선택하고 이렇게 디자인 시안이 들어간 거.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한 번에 빵 이렇게 찍어서 되는 게 없어요. 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이 디자인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색 조합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딱히 안 드렸는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는 추천 색이 나오는 사이트예요. 여기다가 이제 색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색을 입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 아래로 이렇게 추천 색이 쭉 떠요. 추천 색들이. 가장 어울리는 색들. 뭐 그라디언트 했을 땐 이렇게 되고 좀 스팟 주려면 이렇게 되고 좀 보색 대비는 이런 식으로 되고 좀 밝은 컬러는 이렇게 되고 쭉 굉장히 많이 떠요. 문제는 너무 많아서 못 고른다. 다 좋아 보인다.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빨리 정한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는 컬러. 우리가 위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밝은 톤 컬러를 밝고 따뜻한 느낌의 컬러를 선택하려고 했잖아요. 컨셉상.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컬러들은 제치고 여기서 이런 컬러는 제치고 이런 컬러 위주로 빨리 선택을 해야겠죠. 네. 뭐 이런 거 제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선택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색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원래 이 색이었는데 여기에 색 한번 넣어볼게요. 아, 색깔이 바뀌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색으로 켜볼까요? 글자죠. 글자죠.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럼 요게 나 좀 별로다. 그러면 다시 하나를 복사해서 또 다른 배색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해볼까? 이게 더 산뜻하고 괜찮네? 그럼 이제 이걸로 픽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을 좀 여러 개를 베리에이션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실컷 디자인 작업했는데 아 이거 이미지가 이거 쓰면 안 된대요. 이미지 바꿔주세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요걸로 바꿨어요. 이 애벌레 사진으로. 그랬더니 어떤가요? 지금 요거. 안 어울리죠. 뭔가가 이제 어색함이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노랑과 이제 갈색과 세부색으로 배색을 해놨는데 이 애벌레가 빨간과 초록이니까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꿨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한 가지 요소가 바뀌면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디자인 요청하거나 내가 디자인 할 때마다 겪어요.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손대야 돼. 그래서 이거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가 바뀌면 전반적으로 미세하게 그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색 배합을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포그라피를 적용한 디자인입니다. 타이포그라피를 적용한 디자인이 이제 마지막 3강입니다.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서 점선면, 색상, 이미지, 글꼴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색상과 이미지를 받고 오늘은 이제 글꼴을 보려고 합니다. 글꼴, 서체, 폰트 다 우리가 들어본 말인데요. 그럼 글꼴은 뭐고 서체는 뭐고 폰트는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같은 말이란 건 똑같다는 건 아니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배우니까 그 각각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제 이 글꼴의 유래는 활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금속 활자는 다 알잖아요. 활자라는 게 뭐냐? 인쇄를 하기 위한 글자입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장 곡사를 하기 위한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떤 형태의 글꼴을 판 거예요. 판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 팔건 금속으로 만들건 그걸 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걸 쓰지는 않죠. 우리는 디지털된 활자를 사용합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팔자에 새겨진 이 글자의 모양을 글꼴이라고 해요. 글꼴. 글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획입니다. 획. 획은 이따 제가 뒤에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글꼴이라고 하죠. 글자의 모양이라는 말을 이제 순우리말로 했을 때 글꼴이고 이걸 한자로 바꾸면 서체, 서체이고 서를 다시 풀면 글자, 글자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타입페이스라고 해요. 글꼴을. 타입의 얼굴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글자의 몸, 뭐 글자의 얼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글꼴, 서체, 글자체, 타입페이스는 다 같은 말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폰트라고 그냥 말합니다. 근데 폰트라는 거 엄밀히 글꼴 자체는 아니에요. 폰트는 활자 한 벌을 일컫습니다. 활자 한 벌. 활자 한 벌. 그래서 우리가 나눔 고딕을 다운받았다. 그러면 나눔 고딕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가 다 이렇게 한 벌로 묶여져 옵니다. 그걸 폰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이 세 가지 말을 그냥 같이 쓰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 폰트니까 활자를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폰트에서 폰트 바꿔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글꼴을 바꾸자 혹은 뭐 글자체를 바꾸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죠. 이 모양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엄밀히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편의상 폰트다라고 퉁쳐도 이제 말은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꼴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획에서 좌우가 돼요. 획. 획이라는 건 영어로 세리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명조체 하면 이렇게 붓글씨 찍을 때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획이죠. 근데 명조는 획이 강하고 고딕은 획이 일정하다.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도 고딕체가 절대 나오지 않죠. 기본적으로 필기구 자체가 획을 찍으면 방점이 획부터 시작하잖아요. 획에 이렇게 이 앞에 굵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손으로 쓰는 것들은. 명조와 고딕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 이게 우리가 명조 고딕만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떠나서 디자인을 하실 거면 이 명조체에서도 미세하게 이 획의 모양에 따라서 인상이 바뀌어요. 또 고딕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제가 글꼴은 글자의 모양이다, 얼굴이다, 몸이다, 뭐 타입페이스, 그 페이스다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듯이 글꼴엔 다 표정이 있습니다. 자, 위에 명조체부터 이제 조금씩 장식적인 서체인데요. 이제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굵다, 가늘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똑같이 획이 있고 이것도 획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유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더 장식체와 필기체를 가져와 봤어요. 요런 건 이제 되게 재밌게 별표 모양을 글자에 넣은 거죠. 그리고 이런 건 고딕은 아닌데 뭔가 이제 둥글둥글하게 둥글린 느낌도 있고 요런 거 우리가 익숙한 필기체이고 손글씨체이죠. 손글씨체.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타자기로 친 듯한 느낌의 글자체죠. 그래서 글자마다 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내가 어떤 폰트를 선택할 때 디자이너들도 딱 하나의 폰트를 그래 바로 이거 하고 딱 찍는 게 아니에요. 어, 글 폰트를 같은 문구를 가지고 폰트를 지금 제가 했듯이 여러 개를 적용을 해봐요.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다시 고딕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도 바꿔봤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또 뭐 해볼까요? 느리네요. 뭐 이렇게도 바꿔봤다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열을 쭉 해서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컬러도 놓고 비교한다. 서너 가지를. 근데 글자체도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해야지만 내가 보이지 계속 한 개에서 이거 수십 번 바꿔봤자 못 고릅니다. 그렇게 고르면. 디자인하는 요령인데 이게 근데 디자이너들도 이렇게 작업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하나 가지고 죽자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뭔가 좋은 걸 선택했다라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히스토리를 계속 남긴다. 여러 개를 비교해서 그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꼴에 표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컨텐츠에 따라서 어떤 글꼴을 선택할지 우리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난한 건 이 중립적인 고딕체입니다. 고딕체로 쓰면 그냥 50% 일단 이런 글자 쓰면 50%는 가는데 우리가 뭐 밋밋하다, 툭해 보인다, 뭐 권위적으로 보인다라는 평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고딕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딱딱해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런 거 선택해 버리면 뭔지 모르게 이 지원 사업이 주는 무게감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컨셉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걸 선택할 수 있죠. 뭐 어린이 그림책 낭독 모임을 하는데 이거 딱 요거보다 좀 다른 폰트를 쓰고 싶은데 뭐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 명조체를 쓰면 또 너무 좀 이거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이런 장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컨텐츠의 컨셉에 따라서 폰트를 적절한 폰트 글꼴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하나만 딱 이게 완벽해 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비슷한 글자들을 쭉 늘어놓고 뭐가 좋을까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게시판에도 실패하지 않는 폰트라고 해서 요거를 일단 쓰자라고 올려놓은 폰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한글 사이트 중에서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고 구글 폰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들어가서 쭉 보시면 되고요. 폰트 형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이런 폰트를 이런 말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패하지 않는 폰트는 어떤 게 있는가를 빠르게 훑어볼게요. 네. 실패하지 않는 고딕은 요 세 가지 쓰면 70% 먹고 갑니다. 제가 프리테단트 폰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는 보고서 쓸 때 무조건 이 폰트만 써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 자체에 격식이 있어 보인달까? 네. 그리고 굵기 차이도 보다시피 굉장히 다양해서 그냥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다른 폰트를 가져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레귤러 썼다가 엑스트라 볼드 썼다가 이것만 잘 바꾸면 거의 됩니다. 디자인이. 봉고딕이나 K도듬도 거의 이제 글자 굵기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목용 폰트. 요거로도 좀 약한 느낌이 들을 땐 이런 굵은 폰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동안 잘난체라는 폰트가 좀 휩쓸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폰트를 보면 너무나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굵은 폰트들이 유행이 있어요. 그 시기에 반짝하는 폰트들이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 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장식적인 요소가 적지만 탄탄한 폰트들을 고르려고 하고요. 그다음 명조체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마루브리 폰트가 굉장히 핫하죠. 요것도 유행을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데 현재 웹에서 가독성이 가장 좋은 명조인 것 같아요. 보통 웹에서는 명조체를 잘 안 써요.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고딕체보다. 그런데 이제 마루브리는 웹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명조체. 그리고 나머지도 본문용 명조이죠. 본문용 명조. 이제 글이 많을 때 이제 이런 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식체는 좀 추천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너무 현란하지 않으면서 탄탄한데 이제 약간씩의 이런 보면 회계에서 좀 재미를 둔 거죠. 이런 것도 회계에서 재미를 둔 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절대적이다. 이것만 쓰셔라 이런 건 아니고 요 정도면 이제 중간은 간다. 이거를 이제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쓰지 말아야 될 건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거. 이제 요런 폰트들. 캘리그라피, 손글씨, 탈레모글 이런 글자체들이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든 글자체이지만 이런 거를 쓰면 이 폰트, 이 글자체 모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표정. 이 표정이 전체 디자인을 그냥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 요소로 무엇을 넣든 간에 어울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디자이너들은 이걸 쓸 때 이 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 요소들을 계속 세밀하게 재배치하고 수정을 해서 어울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이 이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디자인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들은 디자인 실력이 늘었다 생각하기 전까지는 자제를 하자. 우리는 기본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폰트 쓰기 시작하면 기본기고 뭐고 이제 이 폰트에 맞춰서 디자인 전체가 약간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쓰고 싶어 하냐? 특이해 보이니까. 내 디자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본기부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특이한 색상, 튀는 색상, 튀는 글자체를 가져와서 빨리 그걸 완화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이제 욕심이잖아요. 요리를 하더라도 맛이 안 나. 그러면 어디서
문제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미료 치고 맛간장 넣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바쁠 때는 할 수 있지만 디자인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좀 기본에 충실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건 자제하자. 이제 제일 어렵다 그러면 요거 쓰세요. 요 세 개. 일단 요거 세 개 쓰시고 조금 정중한 느낌이나 좀 잔잔한 느낌 하고 싶다 하면 명조 쓰시면 됩니다. 요 두 개만 잘 써도 70점 갑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이제 타이포그래피 이론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타이포그래피를 우리가 알려는 이유는 튀게 하기 위해서라거나 음, 뭔가 멋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가독성입니다. 가독성. 가독성이라는 건 읽히는 거죠. 얼마나 읽히게 할 것인가. 잘 읽혀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다른 것 같나요? 네, 왼쪽은 중앙정렬, 오른쪽은 왼쪽 정렬. 제가 굳이 막 강조를 하진 않았지만 한글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왼쪽 정렬이 시각적으로 안정돼 보입니다. 당연히 읽기가 쉽죠. 시작점이 다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렬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공기관 문서 보면 다 중앙정렬이 막 돼서 와요.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맞춰드리면 다시 중앙으로 또 바꾸시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마 이제 가운데에 맞추면 주목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목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이제 중앙 정렬로 했을 때 눈에 확확 들어오죠. 하지만 글줄이 길어질 경우에는 왼쪽 정렬이 훨씬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려면 두 번째 차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굵기의 차이가 있죠. 굵기의 차이를 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굵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를 조금 다르게 했죠. 그다음 네 번째 차이는 행간. 행간을 여긴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여기 행간을 좀 여유롭게 약간 여유롭게 조절했습니다. 행간은 거의 1, 2포인트 차이로 인상을 확확 좌우를 해요. 다시 좀 다른 예를 보자면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저희가 1강 때 했던 거예요. 아, 1강 때 했던 내용이 다시 타이포그래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원래 이제 이랬어요. 내가 열심히 배치는 했는데 어딘가 어수선하고 뭔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일단 줄은 맞추려 했으니까 줄은 열심히 이제 막 맞춰보고 이게 줄을 맞추랬어. 줄을 맞춰보자. 모으랬어. 중요한 것끼리. 모으자. 그래서 막 모았는데도 어딘가 이제 어색해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정돈할 때 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은 이 과정들을 다 혼합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믹스시켜서 막 빠르게 하는데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 프로세스를 분리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방식 한번 반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일단 줄을 맞추려고 했죠. 정렬을 한 방향으로만 맞추세요. 한 방향. 뭐 요거는 그러면 정렬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 내용은 한 방향으로 맞추고 나머지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배치를 하건 뭐 가운데 배치를 하건 이렇게 맞춰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하는 겁니다. 글자, 폰트를 다 통일을 했어요. 네. 지금 밋밋해 보여도 참아야 돼요. 일단 정돈 단계다 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죠. 왜 안 들까, 왜 마음에 안 들까요?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닿아야 될까요? 크기 대비가 안 되어 있죠.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차이. 나 큰 거 줬는데 생각하시는데 이제 부족한 거예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 확. 네. 그리고 어정쩡하게 작은 것들은 아예 뭐 더 작게 한다거나 그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라는 건 관련된 요소끼리 묶어준다. 관련 요소 묶었는데 더 묶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어정쩡하잖아. 얘가 지금 여기로 갈 애인가요? 여기로 갈 애인가요? 더 가깝게.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입니다. 얼마나 가깝게 해야 돼요라고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 없는 요소보다는 가깝게.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관련 없는 요소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도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면 이제 여백의 문제. 여백이 너무 바짝 붙었어요. 지금 여기로. 약간 요 정도로 와야 돼. 그래서 여백이라는 건
아래 좌우가 거의 일정. 여기 보면 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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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백. 1mm까지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여백이다. 이게 너무 붙어있지 않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어딘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올려야 되고 또 이것도 만약에 내가 여백했는데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좀 이제 빠듯해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여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뭐 내가 열심히 맞췄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빠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 대비가 적절한지 그리고 관련된 요소끼리 모아져 있는지 상하 좌우의 여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 그래 빨간색으로 여기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안 되고 잘 만들어진 폰트가 있잖아요. 이런 프리텐더드 폰트 이런 거는 하나 만드는데 3억씩 드는 폰트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굵기 차이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요소들은 아예 100% 블랙이 아니라 좀 회색으로 눌러준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디자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비를 준다. 얇은 것과 큰 거에 대비를 주고 중간 단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할 때 강약, 중간약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리듬감 때문이거든요. 디자인도 강한 거 있고 중간짜리 있고 약한 거 있고 이거가 내가 이제 내용에서 조화가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나는 그러면 강하고 일단 약만 주세요. 강하고 약만 줘도 디자인에서 좀 탄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지만 사소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행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거 너무 딱 붙었고 이건 벌어졌다. 조금 행간 넓혔다. 그래서 잘 익힌다고 했는데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간의 황금 비율 얼마 입력해야지 잘 보여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 답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 상으로 최적의 행간은 이 글자체를 놓고 줄간격을 배수해서 1.3을 하면 괜찮은 정도가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가 괜찮아져요. 보면 여기에서 행간 조절하는 게 있죠. 여기 위에 여기죠. 보통 우리는 1.0 이렇게 많이 선택해놔요. 아니면 그냥 1.5 그러면 1.0은 너무 더 보이고 1.5는 너무 벙벙해 보인단 말이에요. 줄간격 옵션으로 가서 여기 가서 고정이나 이런 걸 하면 좀 헷갈리니까 배수로 하는 게 좀 낫더라고요. 여기를 1.3 정도 하면 거의 그냥 보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글줄이 좀 많은 본문의 경우에는 1.3이 적당한데 글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1.3으로 해볼게요. 한번. 이거 1.3으로 바꾸면 벙벙해져요. 이렇게. 이건 또 벙벙하다. 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조절하고 내 눈에 적절한 거를 내 눈이 적절한 걸 찾을 수 있는 경험치는 좀 쌓여야 되는데 일단 본문용은 1.3으로 하시면 좀 안전하고 재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서 선택하되 1.0으로 하면 무난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또 1.0으로 됐으니까 붙여볼까요? 여기가 제가 꺼놨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단락을 수정해 놨군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단락을 일부러 좀 고정을 시켜 놔 버려가지고 아, 네. 여기 단락 뒤를 맞춰놨어요. 일부러. 근데 여기 0으로 바꿔보고 배수해서 1로 해볼게요. 그럼 이게 좀 바짝 붙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더 답답하다는 느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경험치에 쌓여야지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여튼
관련된 요소끼리인데 이게 너무 세 개가 붙어서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다 그러면 이제 행간의 문제니까 행간에서 이거를 좀 떼어준다. 근데 이제 이것만 딱 떼는 방법은 텍스트 박스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간격으로 가서 이제 단락 뒤를 좀 조절해서 단락 뒤에다 이제 그 여분을 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 요건 좀 한번 따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타이포그라피의 이론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진짜 카드뉴스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색상하고 또 어울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말았던 예제가 있는데, 이제 독서 모임 예제로 제가 이런 레퍼런스와 이런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눔 스퀘어 네오를 적용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만 봄바람채를 적용을 해봤어요. 이 서체를 까신 분들은 한번 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만 이렇게 적용을 일단 해볼게요. 위에 가서 설체를, 이게 폰트가 많아지면 이게 느려져요. 네. 봄바람채 찾아야 돼서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이 아랫부분까지 바꾸는 볼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뭐 위에만 바꿔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레퍼런스를 찾아놓은 게 캔버에서 찾았는데 이거대로 적용했더니 색이 진짜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레퍼런스는 예뻐. 근데 이제 내 거에 적용했을 때 안 예쁜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색깔 이거죠. 그다음에 한번 그냥 그대로 찍어볼게요. 네, 글자체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느낌이 오려면 이제 요게 요 색만으로 어울리는 건 아니고 요 주황색 그러니까 주황색보다 어두운 주황색, 갈색 요게 이제 섞이면서 어울리는데 이제 한글로 들어오면 또 배치가 달라지면 이 느낌이 또 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아예 그냥 밝은 면에다가 노란색을 깔고 이거랑 비슷한 채도의 다른 색을 사용하는 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밝은 색으로 요거를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글자는 다 묶어서 어두운 색으로 해줄게요. 명도 차이를 둬야 읽히니까요. 네, 이 정도 선으로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도 따라하고 뭐도 따라해볼까 하다가 이제 지쳤어.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다. 근데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다 싶으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 약간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 줄 때 가장 편한 게 면하고 선을 까는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면을 깔아서 위에를 요걸 하나 줄게요. 윤곽선 없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아래는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배치가 조금 쏠렸네요. 그러면 약간 조절해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제 아까보다 좀 덜 밋밋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이 라운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운드 사각형 설명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 사각해서 이 부분 둥글리면 라운드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진의 라운드는 어떻게 둥글려야 될까? 이건 그냥 파워포인트 팁인데요. 사진을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으로 가면 그림 서식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어요. 도형에 맞춰 자르기에서 사각형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렇게 딱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둥글려주고 나 이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좀 세세한 팁 중에 하나인데 위가 너무 긴 것 같아. 여기가 너무 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여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진이 찌그러지죠. 이렇게 많이는 실수를 하세요. 이렇게 줄여버리고.
보기가 싫어지죠. 이럴 경우엔 다시 자르기에 가서 누르면 이렇게 잡힙니다. 크랍된 게. 여기서 이 크랍된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이 위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그 부분만 다시 크랍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그냥 파워포인트 팁이고 여러분이 이미지를 편집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그냥 이미지를 줄이기보다 이미지를 크롭해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를 바꿔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면과 선을 활용한 디자인이죠. 요거 레퍼런스처럼 요 레퍼런스처럼 요거는 그냥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법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컨셉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유념할 컨셉이 이제 내가 이걸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제 선으로 딱딱 구획을 지어주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잘한 요소들이 들어가서 좀 포인트가 저는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테두리가 있으니까 테두리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테두리를 사각형으로 긋고 근데 이거는 이제 면이 없죠. 면이 없고 이제 윤곽선을 줍니다. 윤곽선을 이걸로 주고 너무 얇으니까 두께도 조금 이 정도로 줄게요. 네, 이렇게 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아 보이는 이유가 이런 면이 차이 있어서 또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채워볼게요. 여기를 채우는데 우리는 이제 이 색을 쓰진 않고 그냥 여기서 색상을 사용해서 계속 써볼게요. 같은 색으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색이 쓰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같은 색을 계속 반복하세요. 맨 앞으로 보내고 이거는 글자체는 다시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반전시킬 때 새로운 색 쓰지 말고 있던 색에서 계속 똑같이.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색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연한 노란색과 채도가 낮은 요 색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만 여기를 한번 둘러볼게요. 박스 이거 한번 했던 거니까 복사해서 가져가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복사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미세하게 보니까 글자 색과 지금 이 색이 제가 다르게 넣었네요. 이게 이런 미세한 차이가 이제 약간씩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려면 매우 눈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명도의 10% 차이 이런 거 알아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요. 같은 색으로 이렇게 넣으셨으면 훨씬 아까보다 좀 정돈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이유가 이렇게만 하면 딱딱했을 거예요. 이런 뭐 땡땡이들 원이 들어가는 게 약간 포인트예요. 이 디자인에. 이 원을 그려줘 볼게요. 여기도 하나 그려줘.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이 느낌이 난 좋았던 거니까 이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복사해서 하나 넣어주고 가운데로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여기는 조금 더 작게 조금 작게 넣어보자. 쏙 줄여요. 줄일 때 비율 줄일 때 이것도 그냥 팁인데 꼭 시프트를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시프트를 안 누르면 찌그러지죠. 찌그러져요.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 중복 선택됐죠. 이렇게. 좀 약간 빨리 하느라고 하고 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좀 추가해서 맞춰볼 수가 있죠. 내가 좀 너무 클 것 같다 그러면 너무 거슬리는데 그러면 좀 줄이세요. 같이 줄여서 갈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에 약간의 세밀한 요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작은 요소들은 내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갈 길이 멀어서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예. 좀 레이아웃을 바꿔봤어요. 지금 요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서 이제 타이포그래피와 색상만 가지고 배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예 타이포그래피를 강조한 배치 두 개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폰트를 좀 바꾸게 되면은 이 폰트 자체에 인상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 폰트만으로도 좀 강렬한 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색상을 이용해서 이런 소스로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이 소스는 제가 소스 쓰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무료 소스에서 프리픽을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프리픽을. 근데 프리픽에서 제가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쓰고 파일 형식 SVG를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VG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소스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왕가 표시는 유료고요. 없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누르면 다운로드, 프리 다운로드 눌러야죠. 그럼 여기 SVG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면 내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됐다고 떴어요.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SVG 파일이 약간 안 좋은 게 미리 보기가 지원이 안 돼요. 미리 보기가. 이게 딱 다른 것들은 파일이 보이는데 미리 보기가 지원이 안 되고 브라우저 아이콘으로 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가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그리고 내 파워포인트가 SVG를 지원하는 거라면 이렇게 내가 이걸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화면 위에 뜹니다. 화면 위에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게 좀 헷갈리니까 위에 있는 걸 지우고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네, 이게 가져가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다 묶여져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룹 해제를 눌러주세요. 그룹 해제. 그룹 해제하는 방법 아시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이 아니라 그룹 해제를 눌러주세요. 그럼 한 번 분리됐고 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룹 더 해제하면 이렇게 낱개로 하나하나 분리가 됩니다. 그럼 바탕 이런 건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요거 하나하나만 이제 보면 되고요. 이게 SVG 파일이에요. 요거를 색상을 바꿔볼까요? 도형 채우기에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선 자체가 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윤곽선을 주면 됩니다. 윤곽선을 주면 이제 조금 두껍게 변해요. 아까 요랬는데 이제 윤곽선 주니까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색 적용을. 바탕색은 이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 한 번에 잡고 일단 글자로 바꿔야 되죠. 계속 실수를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약간 어두운 색이죠. 근데 이제 이게 좀 탁해 보인다. 내가 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 너무 무거워 보인다 싶으면 명도를 조금만 밝게 간다. 네, 그러면 좀 밝아지죠. 이걸 내가 비교해서 보고 싶다면 하나를 작업할 때 이렇게 옆에다가 복사를 해놓거나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하세요. 아까는 요거였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비교를 해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것과 요걸 이렇게 비교하는 연습을 하시면 아 이게 낫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컬러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요거를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으로 좀 과감하게 가볼까요?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는 이 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보색에 비해서 색이 훨씬 좀 강한 느낌이 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약간 칙칙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색을 다른 색으로 확확 바꾸지 말고 약간만 올려주면 훨씬 산뜻한 느낌이 되죠. 산뜻한 느낌이. 네. 이거는 제가 좀 색을 좀 바꾼 건데요. 여튼 이런 느낌으로 색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색이 약간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 내가 정한 기획 방향은 요거니까 난 절대 바꾸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만 가야 된다기보다는 이거 자체의 컨셉을 정한다면 예를 들면 타이포그라피가 좀 강조가 되어 있고 색이 요소로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색은 전반적으로 이제 가독성이 있지. 색이라는 거는 바운더리를 뭐 엄청 이렇게 딱 무슨 아주 밝고 따뜻한 톤으로 가야 돼 아니면 무게감 있는 톤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했을 때 마땅히 색이 없으면 다시 한번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핀터레스트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독서 모임으로 정말 그냥 검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는 레퍼런스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색이 조합이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 이제 색에서 이제 이걸 조합대로 그냥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훨씬 좀 산뜻한 색이 나오네요. 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글자체도 바꿔봤습니다. 이건 이제 프린트라도 완전 고딕으로 바꿔봤고 이건 속초 바다체를 바꿔봤는데 여러분도 예제 파일을 보시면서 한번 색도 바꿔보시고 이 폰트도 바꿔보시면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했던 예제를 다시 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이라서 약간 지난 시간 다른 부분이라서 좀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일잘러 카디뉴스였는데 지난 시간에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벙벙하다. 그래서 좀 관련된 것끼리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엑스트라 볼드긴 하지만 폰트가 약한 거예요. 나눔스퀘어 네오는. 그래서 제가 바꿔줬습니다. 이거는 강원교육 튼튼 폰트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딱 잡혀 보이는 느낌이 오죠. 이렇게 타이틀을 할 때는 이런 굵직한 고딕체, 장식체, 고딕체용이죠. 이런 폰트로 바꿔주시면 이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도 조금 밝게 조정했어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한 밝게 조정을 해봤고 그리고 이것과 이제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을 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 개를 추천해줬구나. 그래서 이 색을 한번 섞어본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글자체를 또 바꿔봤어요. 이거는 이제 G마켓 산스 글자체고요. 그래서 한번 이 예제 가지고 여러분이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글자체를 선택하시고 색상도 좀 산뜻한 색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면 같은 디자인으로 4개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시안이라고 하죠. 색상이나 배치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지난 시간에 다루려고 했던 예제인데 이제 패턴까지는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사실 잘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요소는 거의 이제 넣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임팩트가 약하죠. 이제 이것도 벙벙하고 그리고 글자 크기의 차이가 별로 없죠. 나는 줬다고 줬는데 이제 보는 사람 눈에는 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예 큰 거 확 키우고 이런 부분은 확 작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을 추가했고요. 아이콘은 이제 이런 아이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추천해드린 검색을 하세요. 여기서 워크 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떠요. 좀 아이콘이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이렇게 키우면 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다운로드해서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해서 이게 똑같아요. SVG 파일이에요. SVG 파일 쓰듯이 쓰셔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폰트를 바꿔봤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건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글자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배경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명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림 서식으로 가면 서식 네, 여기 떴네요. 그림 서식으로 가면
그림 수정이 있습니다. 그림 수정에서 이 밝기 대기 조절을 그냥 하면 돼요. 위에 한 번 더 레이어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밝기에서 이렇게 조절해서 조금 어둡게 하면은 글자가 확 위에 살아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카드뉴스 만들 때. 배경이 복잡하거나 너무 밝다 싶으면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요거는 사실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배경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더 줄이고 싶다 하면 이걸 이용해서 확 줄여주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예제도 있었어요. 이제 요 예제가 이제 좀 복잡한 예제인데요. 일단 이런 주제가 있고 이제 이런 일러스트를 제가 이제 구에다가 놨어요. 요것도 이제 SVG 파일입니다. 이 SVG 파일은 제가 강의 안에 드린 소스에 있으니까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룹화 해제하는 것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제 그룹 해제하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일러스트를 가져와서 배치를 해보는 거죠. 배치하는 걸 좀 알려드리면 아 이게 좋다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어딘지 모르게 이제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배치를 여러 번 해보면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러스트 배치라는 건 바깥쪽에 좀 차 있게 하고 안쪽은 좀 여유분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이게 바짝 붙어 있으면 뭐 내용에 따라 되긴 하지만 얘가 어딘가 지금 가고 있는 애인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확보가 안 돼요. 얘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애기 때문에 이 앞에 튀어 있어야 돼요. 이런 인물 사진들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아래쪽에 좀 안정감 있게 배치를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죠. 그리고 너무 작아도 안 어울려요. 너무 작아도. 키워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차라리 글자를 확 키워줘야 돼요. 글자를 아예 뭐 이렇게까지 아예 확 키워주면 작아도 어울려요. 그쵸? 약간 뭔가 조화가 되는 것 같은데 다 자잘자잘하면 안 어울린다. 근데 여기는 일단 제가 기본 레이아웃을 글자를 크지 않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림은 좀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작은 요소들을 허전하다 싶으면 약간씩만 추가를 하는 거죠. 이제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그러면 좀 덜 밋밋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 조합을 할 때 제가 일러스트에서 뽑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러스트 뽑아냈어요. 다 일러스트에 있는 색이에요. 이 색도. 노란색 여기 있는 거 썼고요. 플로깅 요거 있는 거 썼고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제 산만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구의 날 같지가 않고 플라스틱으로 찬 듯한 약간 그런 색 조합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컨셉을 생각하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 색이 좋지만 그냥 이 색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을 플로깅이라는 좀 자연적인 컨셉에 어울릴 만한 색, 녹색, 여기 녹색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에도 이 녹색을 살려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녹색으로 깔면 이제 녹색으로 깔아볼게요. 깔면 이거 나쁘지는 않지만 약간 밋밋해 보인다. 그럼 포인트 컬러를 줘볼까? 그래서 있는 컬러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로 선택할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는 메인 컬러가 정해지면 선택을 해본다.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는데 딱딱해 보여요. 고딕체는. 그러면 이제 그때 폰트를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채워가는 거죠. 바꾸고 변형해. 디자이너들은 폰트 먼저 정하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부터 가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배치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요 배치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운데로 바꾸고 싶다 나는 그래서 바꿔봤는데 이제 어딘지 모르게 산만한 느낌 왜 산만한지 내가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제가 옆에 이렇게 바꾼 거를 왔는데 이거는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아실 거예요. 이제 좀 몇 번 봤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는 통일성이나 이런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글자 크기의 배치가 어정쩡하다. 글자를 키우면 일러스트를 줄이고, 일러스트를 키우면 글자를 줄이고 이렇게 가야 돼요. 대비. 그 다음에 간격의 문제, 벙벙벙벙하게 되어 있죠. 관련된 것끼리 모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백의 확보가 여백 됐긴 됐어요. 하지만 여기보다 여기 여백이 더 좁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내용이.
아래로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글자가 익히지 않은 부분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약간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카드오 뉴스의 색조합이랑 배치랑 우리가 이제까지 쭉 배웠던 거를 카드오 뉴스 가지고 조합을 쭉 해본 거예요. 네, 볼 때는 쉽지만 할 때는 어렵죠. 계속 예제를 다양하게 해보면서 내가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한 장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복사해가면서 계속 비슷한 거를 비슷하 보이지만 다른 것들을 시도를 여러 번 해보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20년 된 디자이너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디자인을 배우지 않았는데 정식으로 그동안 내가 한 번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수업이 카드 뉴스와 웹포스터 만들기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카드 뉴스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즘에 SNS에 올리는 기본 이미지 자체가 이제 카드 뉴스여서 카드 뉴스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다면 웹포스터는 무엇이냐? 사실 이제 웹포스터 안에 카드 뉴스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라서 뭐 이 용어를 엄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웹포스터라고 한다면 카드처럼 단 한 장이 아니라 단 한 장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이미지를 웹포스터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웹자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웹포스터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개의 작업을 받으면서 보니까 요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바일 위주로 이게 쭉 스크롤이 길어지면서 보는 웹포스터가 있고, 포스터 출력에 필요한 보통 A3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에 만들 때 나는 이 웹포스터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좀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 A3에 맞춰서 비율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만 보는 용으로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한다면 요즘 모바일을 많이 쓰니까 모바일에 읽히기 좋은 글자체를 넣어서 스크롤이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길게 만드는 방향이 좋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좀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제 모바일 스크롤형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보통은 카드뉴스랑 별개로 다시 이걸 만들어요. 내가 돈이 있거나 시간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여러 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돈이 없고 시간도 없다.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카드뉴스를 그냥 이어 붙이면 이게 웹포스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이 두 개 다 제작할 시간이 없거나 이제 그걸 의뢰하거나 이제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래. 그러면 이 카드 뉴스를 웹포스터로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카드 뉴스를 먼저 만들어도 되고 웹포스터를 먼저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정사각형으로 다 잘릴 수 있게 배치를 애초에 해놓는 거죠. 그러면 웹포스터 하나만 만들어도 인스타그램 넣을 때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카드 뉴스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하나적으로 합쳐주는 사이트예요. 사이트는 조금 별론데 기능은 잘 작동하고 무료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제일 좋은 건 카드뉴스 만들었지만 하고 웹포스터 만들었지만 각각의 따로따로 좀 컨텐츠를 분리해서 가는 게 이제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웹포스터 내가 만들 때 카드뉴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렸고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아요. 이제 A3로 모양을 만드는 거죠. A3 이제 A3 형태로 이제 출력하는 용도로 내가 쓸 때, 그럴 때 이제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요 배치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새로 배치를 완전히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이제 좀 뒷부분에서 좀 해보려고 하고 일단 이제 웹포스터라고 했을 때는 카드뉴스처럼 한 장의 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뉴스에서도 여러 장의 이미지가 뒤로 쭉 이어지잖아요.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나온 상세 내용들이 이제 상세 내용의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다 표지만 했어요. 표지만 주로. 거의 표지만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 넘겼을 때 웹포스터에서 위에 시선 한번 딱 사로잡았는데 그 밑에 내용 넣어야 될 때 이 내용을 디자인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강에서 했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용 편집. 내용 편집이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웹포스터를 만들건 카드뉴스를 제작하건 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세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 했죠? 중요한 내용과 좀 덜 보여야 될 내용들을 분리를 시켜라. 그리고 이걸 먼저 카드뉴스로 저는 이제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나눠보면 내가 감이 와요. 내용이 많구나 안 많구나. 그럼 많으면 다음 장으로 넘기거나 과감하게 빼야 됩니다. 가장 잘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카드뉴스 한 장에다가 이제 진행 방법 여기다 이렇게 막 다 넣고 그러면 이제 길어지거나 빽빽해지죠. 근데 내가 스스로 배치를 안 해보면 이 감이 안 와요. 한글 파일에 쭉 쓰면 몰라요. 이게 양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래서 꼭 사각형 틀을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요걸 우리는 디자인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지는 했어요. 표지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 내용이죠. 자, 진행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만들고 싶어요. 아마 파워포인트에서 요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를 만들어도 촌스럽다. 도대체 이 파워포인트 디폴트로 오는 요 색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는 원리가 딱 있고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도형을 쓸 때 팁입니다. 채우기와 윤곽선 중 하나만 쓰자. 파워포인트 기본 세팅은 채우기와 윤곽선이 동시에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채우기 윤곽선. 크게. 이거는 선이죠. 라인 보이시죠? 여기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채우기예요. 요거를 한 개만 써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채우기를 없애든 아니면 윤곽선을 없애든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바꿔보겠죠. 컬러를 바꿔볼게요. 여기는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도형 채우기 가서 스포이드로 썼던 컬러 이걸로 이제 해볼게요. 네, 연습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우기를 없애고 윤곽선에서 이걸로 가고 같은 색으로 글자는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요거 아니면 요거로만 이제 가는 거고 이렇게 윤곽선 채우기도 넣고 채우기도 나는 예를 들면 이 색이 좋다. 윤곽선도 또 넣어요. 그러면 이제 답답해 보이는 거죠. 뭐 이것도 컨셉상 이런 컨셉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가자. 이 두 개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뉴스에서 썼던 색상을 계속 베리에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카드뉴스 표지에서 썼던 레이아웃과 폰트와 여백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뒷장에서도. 이걸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통일성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막 바꾸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건 여기서는 이 컬러를 썼으니까 여기에서는 눈에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순간 디자인은 산으로 간다. 우리는 아직 2단계가 아니고 딱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일단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복사해서 여백과 폰트와 색상이 유지되도록 일단 잡아보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게 이제 왼쪽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왼쪽 정렬을 해야 되겠죠. 왼쪽 정렬을.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린 예제에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나중에 여기를 여셔서 보시면 카드뉴스 예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뉴스 표지로 이게 두 가지를 세팅해 놨어요. 이거 중에 하나의 톤이랑 색상을 선택하셔서 요거를 베리에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걸로 내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 톤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를 복사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이 글자체도 이제 같은 걸로 이게 지금 보면 봄바람체라고 했잖아요. 봄바람체로 바꿔주는 거죠. 봄바람체 찾아서 이제 이렇게 봄바람체 바꿔주는 거죠. 찾아서 바꿔주시고 이제 색상도 같은 색으로 내가 했던 거에 같은 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맞춰야 되는데 보기 가면 안내선이 있어요. 안내선. 제가 안내선도 지금 맞춰놨어요. 이 안내선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뜬금없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에 맞춰서 그래야지 이제 표지와 연결이 되겠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맞춰줘야겠죠. 내가 채우기로 갈지 아니면 라인으로 갈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 답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나는 채우기로 가겠다. 그러면 라인은 과감하게 없애줘야 됩니다. 지금 라인 들어간 거 보이시죠? 윤곽선 없음. 여기 선택하고 윤곽선 없음.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도 맞춰줘야죠. 좌측으로. 좌측 정렬을 맞춰주세요. 가급적.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죠? 라인으로 해주거나 이걸로 해주거나 어쨌든 통일성 있게 잘 보이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 내가 여기에 막 색상을 지금 더 추가하고 싶어. 뭔가 소감, 패들렛 중요하다. 패들렛이 중요하니까 노란색 이렇게 넣으시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하고 싶겠지만 일단은 참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줄여주세요. 다른 부분들을 지금 엑스트라 볼드가 아니라 레귤러로 이렇게 줄여서 이 부분을 극대적으로 강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문제가 이 표예요. 표. 이 현란한 표. 네. 이 표를 파워포인트에 디폴트로 설정된 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이상해지죠. 이것도 이제 바꿔 볼게요. 표는 이제 표 넣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표를 예쁘게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테이블 디자인이 나오죠. 저도 테이블 디자인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음영을 다 빼버려요. 먼저. 채우기 없음으로 다 빼버려요. 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셀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라인 두께를 조절을 해줘요. 뭐 1포인트가 가장 이제 적절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 하면 0.5나 0.75를 해주시면 되고요. 0.5나 0.75 음영 일단 빼주고 0.5나 0.75를 선택해 주시고 얇게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펜색이 중요합니다. 펜색도 기본 이제 검정색이나 다른 색이 선택됐을 텐데 내가 아까 사용한 색들 최근에 사용한 색이 남아있잖아. 파워포인트는 썼던 색을 쓰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색으로 해주시고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테두리를 넣어주시는 거죠. 테두리는 안쪽 가로 테두리를 먼저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안쪽 가로 테두리 쭉 잡혀요. 그 다음에 위쪽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아래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표를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넣어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 넣어요. 요거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예를 들면 요게 있다고 해서 내가 이 표에다가 이렇게 다 넣지 마시고 지금 셀을 제가 3등분 해놨거든요. 제목 따로, 지은이 따로, 출판사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조절을 해서 맞춰주는 거죠. 갖다 대면 마우스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너무 따뜻하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위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을 선택해주세요. 중간. 중간 선택하면 이렇게 가운데 보기 좋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표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게 테이블 디자인에서 가로선 테두리만 준다. 가로선. 근데 내가 막 세로선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세로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이 부분이 딱 분리가 되어야 돼. 일단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세로선에서 아까까지 한 거에서 왼쪽 테두리를 주면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거가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분리선을 주지 않아도 이미 시각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계속했던 배치의 원리에 따라서. 왜냐하면 위아래로 선을 놔줬기 때문에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선을 다 주게 되면 패드를 전체 다 줘볼까요?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익히니까 이거를 또 한 번을 익히게 하고 싶어서 여기에 또 색을 추가해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색. 이렇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점 색이 추가가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그래도 하나씩만 넣는데, 그래서 표 디자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꼭 음영을 넣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새로운 선을 넣을 필요는 없다. 내가 시각적으로 읽히게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표 디자인 하실 때 이 가운데 정렬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가운데 정렬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편하거든, 시각적으로. 그래서 뭐 중요하게 꼭 해야 될 거 아니면 웬만하면 왼쪽 정렬 맞춰주시는 게 읽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 볼도로 하지 말고 필요 없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덜 중요한 내용들은 레귤러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 약간 줄여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이제 중요도가 보이죠. 네, 이렇게. 표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했는데 이제 또 여기서 아, 뭔가 허전해. 이건 아니고 뭔가 더 하고 싶어. 막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추가를 하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표지에서 이걸 썼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러스트 톤을 또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썼던 톤을 가져와서 이제 배치를 해보십니다. 이건 그냥 배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이게 그냥 이렇게 배치하면 뒤가 여기가 이제 뚫려 있어서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슷한 색으로 같은 색으로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겹치지 않고 내가 특별히 색을 채우지 않아도 그냥 깔끔하게 가려지죠. 이런 방법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다 해놓고 허전한 부분에 살짝만 디자인 요소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카드뉴스 시리즈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표지 만들고 컨셉에 따라서 만들고 뭐 타입코도 바꿔주고 배치도 수정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도 채웠는데 허전해서 일러스트도 조금 더 추가했고 여기까지 했어요. 아, 카드뉴스 완성이다. 그때 이제 포스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해야 된다. A3로 우리 A3로 출력해서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죠. 아까 말했듯이 웹 게시물을 올릴 거면 빨리 가고 싶으면 그냥 한 장 이어붙이기 빨리 툴 들어가서 그냥 이어붙여서 전달하면 되는데 A3 비율로 맞춰야 될 경우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도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할지를 정해야 돼요.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라고 했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왼쪽은 일단 시선을 확 사로잡아서 관심을 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오른쪽은 카드 뉴스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치가 달라졌죠. 이거는 그 제목을 크게 강조했고 이거는 제목은 조금 줄였고 아래에 진행 방법과 함께 읽을 책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강조할 건지를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제를 올려놨습니다. 포스터 적용한 예제. 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하나씩 올려뒀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백지로 딱 놓고 백지에서부터 내가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뭐 글자 넣는 거나 이런 거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해놨긴 했지만 이렇게 배치는 해놨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백지에서 내가 하나씩 올려보는 거고 뭐 그거가 좀 시간상 오래 걸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 요소를 가지고 내가 배열을 다시 해보는 거죠. 지금 제가 헝클어 놨어요 다. 요거를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가로 그 가운데 정렬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왼쪽 정렬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게 낫다 이런 답은 없어요. 가운데 정렬이 좋으신 분들은 가운데 정렬로 하시고 왼쪽이 좋으신 분들은 왼쪽 정렬로 하시는데 한번 제가 예제로 만들어 드린 걸 보면서 이 부분을 직접 해보시고요. 내가 내 내용이 있다 하면 그걸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되는 방법은 그래도 잘 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좋아 보이는 이유를 알게 돼요. 처음에 봤을 땐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간격 하나까지 똑같이 내가 베껴보면서 디자인하면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제가 드린 예제를 따라해 보시고 난 이거 좀 따라하네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 내 내용으로 갈아 끼워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만 보면 어딘지 허전하고 밋밋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상을 추가하거나 요소를 추가하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요소를 추가하고 싶지만 먼저 추가하면 이 요소 자체가 전체 배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먼저 안정된 배치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크기 굵기 대비를 주고 그 다음에 한번 메인 컬러를 찾아보자는 거죠. 네. 메인 컬러를 먼저 찾고 가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한데 메인 컬러가 처음부터 찾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배치도 안 됐는데 색상 찾으려고 하면 색상까지 엉켜버려서 머릿속에 이제 대혼란이 오고 점점점 디자인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 회사 다닐 때 저희 선배가 했던 얘기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마땅한 색을 못 찾겠거나 그래픽 요소를 이거다 싶은 거 못 찾겠으면 배치를 먼저 다 해놔라. 가장 깔끔하고 가장 안정된 배치.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그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찾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되고 또 이걸 하다가 이게 바뀌기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 디자인이죠. 이 왼쪽 정렬된 디자인을 가지고 색상을 좀 바꿔본 거예요. 색상과 요소를 추가해 본 겁니다. 굉장히 달라 보이죠. 굉장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컨셉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타이포그래피를 강조한 컨셉 그리고 책 일러스트가 좋겠다. 이 두 가지 컨셉에서 이제 다른 디자인이 나온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제를 올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배치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일러스트 찾아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메인 색상을 그러면 나는 어떤 걸로 쓸 것인가. 저도 여기서 작업하면서 한 번에 그래 메인 색상은 바로 이거야 하고 딱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 색을 해봤어요. 이 색을 해봤더니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복사를 하고 이 색으로 이렇게 해본 거죠. 요 색으로 해본 거죠. 빨간색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조금씩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급하게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 부분도 다 완성은 해야 돼요.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여기를 하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작은 글자들을 빨간색으로 넣는 걸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글자는 잘 읽히지만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다 싶을 때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디자인 요소에서 가장 만만하지만 사실 가장 베이직한 게 밑줄하고 면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밑줄을 추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 라인을 이걸로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도 어딘지 없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 나아 보여요. 좀 나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허전하니까 요소를 이제 다시 또 추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더 넣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넣기 시작하면 이제 더 복잡해지죠. 이럴 경우엔 지금 갑자기 잡혔는데 이런 거를 막 넣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려워지죠. 이럴 때는 이 요소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디자인 소스들은 이렇게 자잘한 그래픽 요소들이 있어요. 별표. 이런 걸 그냥 활용해서 넣는 거예요. 좀 키워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작게도 넣어보고 약간 크게도 넣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컨셉 안에서 어울리게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복잡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요소에서 어울리는 거고 내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이미 잘 그려진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이거는 어떤 다른 걸 추가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색상만 바꾸고 면 추가하고 라인을 좀 추가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것들을 채워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목 강조형 포스터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강조하는 포스터. 요거는 제가 위에는 완성을 해놨어요. 아래 내용은 여기 하셨던 걸 가지고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여기에 맞게. 이걸 그대로 복사해 오면 아마도 어디 갔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 오면 아마도 100% 맞지가 않을 거예요. 세로 크기나 이런 여백들이 안 맞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복사해서 가져오고 조금 조절을 해서 여기를 배치를 해보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필수 제출은 아니고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제출하시고 나는 도저히 완성 못하겠다 싶으면 제출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출을 하시면 그만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표시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내 디자인을 셀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디자인을 내가 스스로 확인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디자인 회사도 다녀오고 프리랜서도 해봤는데 프리랜서 할 때 제일 어려웠거든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가족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지만 좀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고 약간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옛날부터 되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답은 없더라고요. 결국 내가 한 거를 정확하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이제 상의를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니다 싶은 건 가려내야 되거든요. 정말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걸 가려내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냥 글로 쭉 풀어봤는데 한번 들으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내용들을 떠올려 보실게요. 일단 내용 편집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제 기획과 레퍼런스는 이제 앞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아니기 때문에 제치고 내용 편집부터 들어가 볼게요. 내용 편집을 내가 제대로 했는가, 한 장에 너무 많이 넣지는 않았는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충분히 구분을 했는가. 네. 그리고 관련 요소끼리 내가 묶었는가. 묶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묶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독성 있는 폰트를 사용했는가. 그냥 단지 내가 내 취향이다. 혹은 귀엽다. 특이하다고 해서 썼는가. 그리고 폰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개 이하로 쓰는 거. 제일 좋은 건 본문용은 고딕이나 명조만 쓰고 굵기를 차이를 두고 그리고 제목에만 장신용 선체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백은 상하 좌우로 넉넉하게 잡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렬을 했는가. 좌측 아니면 우측. 웬만하면 하나로만 맞추고 나머지를 맞춰야 되면 여기 라인을 맞췄죠 지금. 웬만하면 맞췄죠. 시각적으로 뭐 1mm 막 2mm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색상의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가. 명도 차이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지와 어울리게 배합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큰 건 확 크게 하고 작은 건 좀 확 작게 해보자. 하지만 이제 작은 것은 모바일에서 익힐 정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less is more. 적은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보이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많이 많이 보이게 하고 싶을수록 보는 사람은 덜 본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 두시고 일단 기본부터 해보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제 내시던 방향대로 계속 내시면 되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음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 이제 월 화요일에 피드백을 드리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계속 강의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다음 주 주말까지는 다 이제까지 못 본 건 꼭 보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더 궁금증이 있으면 과제 올려주시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동안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